안녕하십니까,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중 하나인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울산 번영로 센트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등기 지연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권 행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상의 불이익, 세 번째로는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등기부와 등기필증이 없게 되는데, 법적으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이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거나 누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그나마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되어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대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잔금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낸다거나 아니면 잔금대출을 조금 더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어서 이러한 잔금대출을 갈아탈 수가 없어서 더 높은 금리라든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번영로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임차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대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야지 임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보호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매수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매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매 선호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음에 따른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또한 신속한 매매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소유주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 번영로 센트리지 사례를 보면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이고 전체 2625세대 중에 1655세대가 일반 분양이 되었습니다. 준공은 2023년 9월이 되었고 준공 후에 1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미등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에 대해서 중구청과 조합 측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청에서는 서덕출 공원 서측 옹벽도로 침범 및 공원 미조성, 단지 북측 완충 녹지 공사 미실시, 사업지 동측 도로 편입 건물 미보상 등으로 제대로 된 정비 기반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합 측에서는 중구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지연이 있었고 조합 업무는 대부분 이행이 완료되었고 일부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의 입장에서는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등기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대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일반 분양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보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2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다가 2년이 지나서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례에 있어서 일반 분양자들은 세입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거절당하고,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반 분양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번영도 센트리지와 사례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비슷한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 문제가 있었고 번영도 센트리지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의 이전 등기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때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등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를 이행기로 봅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므로 이전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야 소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사례에서는 법원에서 입주 지정 기간의 말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5월경에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1년이었을까요? 이미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가 끝났고 이전 고시 절차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을 상황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조합이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했다면 등기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즉 입주 지정 기간 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 이행기다라는 것이 해당 판결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손해배상액은 분양자별로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분양대금의 10%고 기간으로서는 법정 이율로 따져서 연 5%를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앞서 사례에 있어서는 이전 등기가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 지체된 사항을 고려를 해서 분양대금 3억을 기준으로 10% 그리고 연 이율 5%로 해서 1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체는 2년이었지만 앞서 이행기는 1년 후에 도래한다고 해서 1년만 인정을 해서 150만 원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2년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면 3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손해액은 일반 분양자들은 입주해서 사용 수익이 가능했고 법적 소유권 확보의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 인정을 했습니다. 해당 손실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통상 손해로 인정을 받았고 개별 손해액 증명 없이도 배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서울 북부지법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금 완납 및 건물 준공이 입주 후에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의 규칙 사유로 등기가 지연됐다라는 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손해를 인정을 해서 분양대금 10%, 연 5%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3억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이 지연되었으면 150만 원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손해액이라기보다는 계산 방식에 따른 금액을 예시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각 분양자마다 분양가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두 사례 모두 일관되게 분양대금의 10%의 법정 이율 일률적으로 분양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번영로 센트리지 사례를 본다면 현재 1년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지연기간은 7개월이다라고 보면 분양대금 3억 원을 기준으로는 105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계산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기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지 됩니다. 공사 완료 후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절차를 진행하고 이전 고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등기 지연 위험이 예상되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이고 경제적 관점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영로 센트리지 사례로 본다면 2625세대 중에 1655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평균 분양가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1년에 손해배상액이 약 33억 1천만 원이 발생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지연이 계속될수록 매월 2억 8천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액보다 낮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다소 불합리한 금액 지출이라고 보더라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 측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기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면 좋겠지만 아파트 분양 계약서 대부분은 분양자들이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합이나 시행사 측에서 제시하는 것을 당첨된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시행사 측에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자는 이제 이전 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조합에 압박을 구하고 해결을 좀 더 빨리 구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행기는 입주 기간 지정 말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점에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고 분양대금 10%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 5%를 적용해서 그 지연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정을 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등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시뮬레이션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 계약자들도 단순히 해결될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에 따라서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나 원하는 시기에 매도를 한다든지 임대를 놓을 수도 없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합을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번영로 센트리지 사례를 보면 조합 측이든 일반 분양자 측이든 등기 지연에 따라서 사실 양측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양 계약자 중에서는 실제 피해가 훨씬 큰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이사를 못한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해서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손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성의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